1954년 켄터키주 시골에 사는 한 과부는 남편의 연금으로 한 달에 13달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9년 연속으로 매일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그녀가 같은 길에 사는 어느 이웃보다도 오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침 식사가 바로 이 목록의 4위입니다. 17위는 너무 저렴해서 식사 자체보다 커피값이 더 비쌌습니다. 9위는 대공황 시절 밀가루와 물, 그리고 아이들을 먹이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어머니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이 30가지 아침 식사는 화려한 잡지에 실린 적이 없습니다. 라디오가 잔잔하게 흐르고 커피 추출기가 슉슉 소리를 내는 조용한 집에서 아침 6시 미국 전역의 주방 식탁에 올랐던 음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대 전체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50년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잊혀진 가난한 자들의 아침 식사 30가지를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톱 30. 밀크토스트 인스턴트. 오트밀이 나오기 전 아침 식사용 시리얼이 슈퍼마켓의 모든 진열대를 차지하기 전에는 밀크토스트가 있었습니다. 짙은 색이 나도록 구운 흰 빵 2조각에 뜨거울 때 버터를 바르고 얕은 그릇 바닥에 놓습니다. 끓기 직전에 따뜻한 우유를 빵이 흠뻑 젖어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 위에 붓습니다. 설탕 한 꼬집, 계피가 있다면 약간 뿌려줍니다. 이것은 인후통이 있거나 치아가 빠졌거나 더 이상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밀크토스트는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1953년에 빵 한 덩어리는 16센트였고 우유 1쿼트는 21센트였습니다. 식사 전체 비용이 10센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조부모가 되어 자신을 위해 만들고 있었고 그 맛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톱 29. 커피 수프 테네시주의 상한 지방과 펜실베이니아주의 이민자 주방에서 커피 수프는 훌륭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루 지난 빵을 찢어 그릇에 담고 빵이 가라앉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뜨거운 블랙커피를 그 위에 부었습니다. 설탕 한 숟가락을 저어 넣습니다. 선반에 무가당 연유가 있다면 약간 뿌려줍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출신의 할머니들이 고국에서 가져온 이 습관은 돈이 부족하고 빵을 절대 버리지 않았던 탄광 마을에서 3세대에 걸쳐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에게 커피 수프는 따뜻하고 달콤하며 점심때까지 허기를 달래줄 만큼 든든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빵은 쓴 커피를 머금고 커피는 달콤한 우유를 머금어 어떻게든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톱 28. 옥수수 가루죽. 소금을 넣고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옥수수 가루 한 줌을 저어 넣은 다음 숟가락이 꼿꼿이 설 정도로 걸쭉한 죽이 될 때까지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였습니다. 그 위에 버터 한 조각을 녹여 올립니다. 당밀도 약간 뿌려줍니다. 이것이 아이오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르는 농가들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1955년에 옥수수 가루는 1파운드에 6센트였고 5파운드짜리 한 포대면 혼자서 2주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이것을 먹었던 노인들에게 난로 위에서 죽이 끓는 냄새는 안전함 그 자체의 냄새였습니다. 식감은 약해진 치아에 부드러웠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죽을 식빵틀에 부어 하룻밤 차갑게 식히면 다음 날 두껍게 썰어 베이컨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옥수수 가루 죽 튀김이 되었습니다. 톱 쇼빈처. 볼로냐 소시지와 달걀 샌드위치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볼로냐 소시지 한 롤은 1파운드에 30센트였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이것을 두껍게 썰어
평평하게 구워지도록 가장자리에 작은 홈을 2개 낸 다음 뜨거운 무소에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볼로냐 소시지는 가장자리가 부풀어 오르며 말려들고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면서 토요일 아침을 의미하는 스모키하고 짭짤한 냄새로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옆에 달걀 하나를 깨뜨려 같은 기름에 튀기듯 구웠습니다. 2가지 모두 옐로 머스터드를 바른 흰 빵 2조각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 노동자가 30년 동안 먹어온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였으며 67세의 은퇴자가 여전히 자신을 위해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처럼 완벽하게 고향의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톱 26. 베이컨 기름 토스트. 전후 미국의 모든 주방에는 난로 뒤편에 베이컨 기름을 담은 통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천천히 부어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요리할 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조차 다 떨어져 버린 궁핍한 아침에는 그 기름이 아침 식사가 되었습니다. 마른 상태로 구운 흰 빵 한 조각을 차갑게 굳은 기름에 문질러 소금기와 스모키한 향을 흡수하게 했습니다. 그 위에 흑후추를 약간 뿌립니다. 2번째 조각도 같은 방식으로 바릅니다. 노인들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빵 2조각을 먹으며 마치 베이컨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기만 없을 뿐 풍미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아침 식사의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수표가 바닥나던 매월 말의 추운 몇 주 동안 이 음식은 수백만 가구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톱 25. 설탕빵 부드럽고 두툼한 흰 빵에 버터나 마가린을 듬뿍 바른 뒤 표면이 거의 바삭해질 때까지 흰 설탕을 뿌립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계피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탕이 캐러멜화되어 얇고 바삭한 껍질이 될 때까지 브로일러 아래에서 살짝 굽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아침으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머니들이 만들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대가 된 그 아이들이 조용한 화요일 아침에 여전히 자신을 위해 만드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빵은 16센트였습니다. 설탕은 이미 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간식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달콤했고 전곡까지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설탕빵을 먹고 자란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의 파이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따뜻함으로 그 맛을 기억했습니다. 톱 24. 뜨거운 물로 반죽한 콘브레드. 남부 지방에서 콘브레드는 단순한 저녁 식사용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옥수수 가루 한 컵에 소금 한 꼬집과 베이컨 기름 몇 스푼을 섞은 다음 반죽이 두툼한 패티 모양으로 뭉쳐질 정도로만 끓는 물을 부어 저어주곤 했습니다. 이 패티들을 기름을 두른 뜨거운 프라이팬에 넣으면 딱 5분 만에 양면이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버터를 바르고 당미를 뿌려 먹는 이 핫워터 콘브레드는 남북전쟁 재건 시대에 할머니들이 만들던 방식 그대로 이 빵을 만들며 자란 수천 가구의 남부 흑인 및 백인 가정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옥수수 가루는 저렴했습니다. 베이컨 기름은 공짜였습니다. 식사 전체에 몇 페니밖에 들지 않았지만 1인용 식탁에 홀로 앉아 있어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맛이 났습니다. 톱 23. 토스트에 얹은 크림 달걀은 풍부하지만 베이컨이 부족할 때 크림 달걀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완숙으로 삶은 달걀 2개를 잘게 다집니다. 버터, 밀가루, 우유로 만든 간단한 화이트 소스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다진 달걀을 따뜻한 소스에 넣고 전체가 걸쭉해지며 옅은 황금빛 반점이 생길 때까지 저어줍니다. 토스트 2조각 위에 숟가락으로 얹어내면 마치 호텔에서 주문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침 식사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달걀 가격은 1다스에 약 60센트였습니다.
우유와 밀가루는 이미 주방에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들어간 재료보다 훨씬 더 풍부한 맛이 났습니다. 사별 후 40년의 결혼 생활 만에 처음으로 혼자 요리를 하게 된 어르신들은 토스트에 얹은 크림 달걀이 만들기 쉽고 부드러우며 품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탑지업이 버콜레이터 커피와 솔틴 크래커. 이것은 주머니 사정이 가장 팍팍한 날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40년 된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서 퍼콜레이터로 진하고 강하게 끓여낸 커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짭짤한 솔틴 크래커 하나를 건조한 채로 먹습니다. 가끔은 2개를 먹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솔틴 크래커 한 상자는 10센트였습니다. 커피 1파운드는 약 80센트였고 아껴 마시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이 아침 식사는 연금 수표가 들어오기 전 마지막 주에 등장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는 뜨거웠습니다. 크래커는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아침 10시쯤이면 가장 심한 배고픔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비극으로서의 빈곤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의 식료품을 월요일 아침까지 늘려 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감당해내는 산수로서의 빈곤이었습니다. 톱 21, 베이컨 기름을 넣은 오트밀, 스틸컷 오츠나 전자레인지용 간편식이 나오기 훨씬 전 소금물에 10분 동안 끓인 평범한 롤드 오츠는 노동자 계층 주방의 표준 아침 식사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비법은 토핑에 있었습니다. 버터나 설탕 대신 베이컨 기름 한 숟가락을 뜨거운 오트밀에 넣고 저어주면 지방이 녹아들면서 죽이 짭짤하고 스모키하며 든든하고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음식으로 변했습니다. 소금 한 꼬집, 후추 약간, 그것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1955년 오트밀 가격은 1파운드에 12센트였고 한 통이면 혼자서 3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베이컨 기름은 고기값 없이도 고기가 주는 풍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농장에서 자란 어르신들은 이것을 표준으로 기억했습니다. 달콤한 버전은 설탕이 저렴해진 이후에야 등장했습니다. 시리얼 회사들이 광고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아침 식사들은 단순히 잊혀진 시대의 값싼 음식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도 편의점도 배달 서비스도 없던 수십 년 동안 미국 어르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해준 아침 식사입니다. 1957년에 한 어르신은 작은 집에서 홀로 깨어나 쑤시는 고관절을 이끌고 주방으로 걸어가 선반에 있는 재료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고 그들이 만든 음식이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아침을 버티고 오후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리얼 산업은 그 후 30년 동안 아침 식사는 상자에서 나와야 한다고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톱 20, 차가운 비스킷과 애플버터. 어제 저녁 식사 후 남은 차가운 비스킷을 반으로 갈라 오븐에 살짝 든 뒤 지난 가을에 만들어둔 1쿼트짜리 병에서 꺼낸 애플버터를 두껍게 펴 바릅니다. 사과나무가 있다면 애플버터를 만드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골 노인들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병이면 겨울에 절반을 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비스킷에 버터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애플버터를 얹어 먹으면 가을 그 자체의 맛이 나는 아침 식사가 되었습니다. 계피와 정향이 들어가 깊고 매콤하며 진한 맛이 났습니다. 비스킷은 이미 전날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애플버터는 공짜였고 이 식사 전체에 드는 비용은 오븐을 드는 시간뿐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계곡의 노인들은
겨우내 이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서도 이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텁시구, 머시와 우유 이 목록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오래 지속된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어젯밤에 남은 옥수수, 가루머시, 무치를 팬에서 차갑게 식은 채로 썰어 그릇에 담고 차가운 우유를 붓습니다. 여기에 설탕 한 숟가락을 더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튀기거나 들 필요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요리할 만큼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머시와 우유는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머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유는 아이스박스에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준비하는데 2분이면 충분했고 숟가락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수세기 동안 이것을 먹어왔습니다. 1955년의 노인들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차가운 머시와 차가운 우유의 맛이 그들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식사를 즐겼습니다. 톱살터, 감자 양파 볶음, 전날 밤에 남은 감자를 얇게 썰어 베이컨 기름 한 숟가락과 얇게 썬 양파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감자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양파가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아내릴 때까지 천천히 볶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1분에 푼 달걀을 그 위에 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소금과 후추만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농부, 공장 노동자,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먹던 아침 식사였습니다. 감자는 농산물 시장에서 50파운드 한 포대에 약 $3였습니다. 양파는 텃밭에서 수확해 지하실에 보관하면 겨우 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하나를 가득 채우는데 몇 페니밖에 들지 않았고 점심때까지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아침 식사용 감자 볶음은 냉동 해시, 브라운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미국인의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풍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톱17, 거원빵과 커피, 이것은 함께 마시는 커피보다 더 저렴한 아침 식사입니다. 밀가루, 물, 소금으로 만든 밀도 높고 발효되지 않은 크래커인 건빵, 하타크. 은 남북전쟁 시대부터 살아남아 할아버지가 그것을 드시던 모습을 기억하는 검소한 노인들의 주방까지 이어졌습니다. 건빵 한 조각을 뜨거운 블랙커피에 30초 동안 적시면 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이 이어졌습니다. 크래커의 짠맛이 커피의 쓴맛과 섞여 묘하게 한 끼 식사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건빵 한 묶음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통에 넣어두면 상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매우 빠듯한 노인에게 이것은 다른 것을 살 돈이 없는 날의 아침 식사였으며 불평한다고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아무런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톱16교 드롭 비스킷과 수수 시럽 밀가루 한 컵, 라드 한 숟가락, 소금 한 꼬집,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그리고 걸쭉한 반죽이 될 정도로만 버터밀크를 넣습니다. 기름을 두른 파엔에 숟가락으로 반죽을 뚝뚝 떨어뜨려 윗부분이 옅은 황금빛으로 변할 때까지 12분 동안 굽습니다. 아직 따뜻할 때 반으로 가른 비스킷을 접시에 고여 옆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진한 수수 당밀, 솔쿰 모라세두째 흠뻑 적십니다. 1956년 당시 수수 시럽은 1쿼트에 50센트였고 한 병이면 노인 혼자서 3개월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스킷은 한 개에 몇 센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남부 농촌 지역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이 식사를 하던 노인들은 1895년부터 이것을 먹어왔습니다. 그 맛은 너무나 깊이 친숙해서 마치 기억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터프시브, 콘 시럽을 곁들인 팬케이크 메이플 시럽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 가정은 콘 시럽을 사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밀가루 한 컵, 달걀 한 개, 설탕 한 숟가락, 베이킹 파우더 한 꼬집, 그리고 반죽을 묽게 할 정도의 우유를 섞은 다음 기름을 두른 뜨거운 철판 위에 국자로 떠 올리곤 했습니다. 팬케이크는 노릇노릇해지며 가장자리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접시에 겹겹이 쌓아 올린 뒤 네모난 마가린 한 조각을 얹고 카로카로 라이트콘 시럽을 천천히 뿌리면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카로 시럽 한 병은 25센트였고 6주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팬케이크 자체는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기본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콘 시럽을 곁들여 먹으며 자란 어르신들에게 진짜 메이플 시럽의 맛은 낯설고 오히려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카로 시럽의 맛이 곧 아침 식사의 맛이었습니다. 카로 시럽은 고향이었습니다. 톱 14. 크래커 위에 얹은 정어리 식품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기름에 절인 작은 정어리 통조림 하나는 1954년에 약 12센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통조림을 열어 짭짤한 크래커 위에 작은 은빛 생선을 얹고 레몬이 있다면 즙을 짜 넣은 뒤 흑후추를 뿌려 5분 만에 통조림 하나를 아침 식사로 뚝딱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정어리는 슈퍼마켓에 있는 그 어떤 식품보다 1달러당 더 많은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골밀도 저하와 심장 건강이 우려되는 노년층에게 특히 정어리를 추천합니다. 1995년에 정어리를 먹었던 어르신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정어리를 먹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했고 통조림 상태로 영구 보관이 가능했으며 건조한 크래커 위에 얹은 짭짤하고 기름진 생선의 맛이 주방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톱 13. 핫초코와 토스트. 아침 식사로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곁들인 핫초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주방이 따뜻해지는데 20분이나 걸리던 추운 1월의 아침. 어르신들은 난로 위에 우유가 담긴 냄비를 두고 코코아 가루 2큰술과 설탕 1숟가락을 넣어 저었습니다. 가장자리에 거품이 일 때까지 저은 다음 두툼한 도자기 머그잔에 붓고 버터를 바른 토스트 2조각을 곁들였습니다. 그것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코코아 가루는 작은 통 하나에 약 18센트였고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유는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토스트는 돈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중앙 난방이 보급되기 전에 자란 어르신들에게 아침 식사로 마시는 핫초코는 아이들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음료였으며 따뜻함이 집에서 가장 귀했던 아침에 몸속부터 온기를 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톱 CD. 호미니 그리츠와 버터 미국 남부 전역에서 그리츠 기리티 시트는 곁들임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츠 자체가 훌륭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맷돌로 간 호미니 그리츠 한 컵을 소금물에 20분 동안 끓이면서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가끔씩 저어주면 크림처럼 부드러운 흰죽이 되었습니다. 그 중앙에 버터 한 조각을 떨어뜨려 노란 웅덩이처럼 녹아들게 하고 흑후추를 뿌렸습니다. 찰스턴이나 사바나, 모빌에 사는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는 200년 동안 먹어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1955년에 그리츠는 1파운드에 약 9센트였고 한 봉지로 몇 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감은 치아가 약한 노인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맛은 아주 단순해서 아무도 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가을 아침,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아침, 유법시, 남부 저지대 전역의 모든 주방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톱 션틀스,
베이컨 기름에 볶은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은 다 먹고 없어도 기름통이 여전히 가득 차 있을 때 어르신들은 모아둔 기름 한 숟가락에 달걀 2개를 풀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었고, 그러면 그날 아침 팬에 베이컨을 구웠던 것 같은 맛이 났습니다. 비결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으며 인내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달걀은 부드럽고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며 일반 버터로는 흉내 낼 수 없는 훈연된 돼지고기, 풍미가 배어 있었습니다.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과 함께 먹는 이 아침 식사는 8센트밖에 들지 않았지만 일요일 만찬처럼 느껴졌습니다. 1955년 미국에서는 모든 난로 뒤편에 베이컨 기름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통은 오랫동안 비어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스크램블 에그를 위장만큼이나 영혼까지 채워주는 음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터피친, 딱딱해진 빵으로 만든 프렌치 토스트. 딱딱해진 빵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해진 빵은 내일의 프렌치 토스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우유 약간과 계란 2개를 풀고 계피를 한 꼬집 넣은 뒤 말라버린 두꺼운 빵 조각을 흠뻑 젖을 때까지 담갔다가 중간 크기의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양면이 바삭하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웠습니다. 그 위에 콘 시럽이나 당미를 살짝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재료들로만 만든 아침 식사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할머니들이 발명했으며 누군가 그것을 프렌치 토스트라고 부르기 100년 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배급제를 겪으며 낭비를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여겼던 어르신들에게 프렌치 토스트는 아침 식사이자 작은 윤리적 승리였습니다. 톱 9. 밀가루와 물로 만든 팬케이크. 이것은 밀가루와 물, 그리고 아이들을 먹이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대공황 시대의 어머니들이 발명한 아침 식사입니다. 밀가루 1컵, 소금 1꼬집 있다면 베이킹 파우더 웰티스푼에 묽은 반죽이 될 만큼의 물을 넣습니다. 기름을 두른 뜨거운 프라이팬에 반죽을 국자로 떠서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웠습니다. 베이컨 기름을 바르거나 설탕을 뿌려 먹었습니다. 계란도 우유도 버터도 없이 오직 가장 저렴한 재료들로만 만들었습니다. 이 팬케이크는 밀도가 높고 거의 고무처럼 질겼으며 식당에서 파는 푹신한 팬케이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자란 어르신들은 1958년에도 냉장고가 텅 빈 날이면 여전히 이 팬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는 습관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한때 먹는 것과 굽는 것의 차이였다는 깊은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톱 프리트, 리버머시, 리브아무쉬.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방에서 리버머시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돼지 간에 옥수수 가루를 섞고 세이지와 후추로 양념한 덩어리를 두껍게 썰어 양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튀긴 다음 노란 머스터드를 바른 흰 빵 2조각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식감은 가운데는 부드럽고 가장자리는 바삭했습니다. 맛은 깊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거의 소고기와 비슷했습니다. 1955년에 리버머시 1파운드는 약 25센트였고 일주일치 아침 식사가 되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B1, 2가 풍부한 간 자체는 노인들의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였습니다. 피드먼트 지역의 어르신들은 80세가 되어서도 어머니들이 이용하던 정육점에서 같은 브랜드의 고기를 사서 튀기며 이 아침 식사를 만듭니다. 2개 주의 몇몇 카운티를 제외하면 리버머시는 거의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카운티들 안에서는 여전히 아침 식사로 남아 있습니다. 톱채블, 비스킷과 화이트 그레이비, 미국 남부의 오리지널 서민 아침 식사입니다. 푹신한 비스킷 2개를 반으로 갈라 베이컨 기름, 밀가루 1숟가락, 천천히 부은 우유에 흑후추로 강하게 양념하여 만든 걸쭉한 화이트 그레이비에
흠뻑 적십니다. 어르신들은 25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비스킷과 그레이비를 만들어 길가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비가 비결이었습니다. 단돈 몇 센트어치의 지방과 우유를 진짜 식사처럼 느껴질 만큼 풍성한 요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비스킷은 그레이비를 흠뻑 빨아들였습니다. 후추는 느끼함을 잡아주었습니다. 한 접시를 다 먹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배가 든든했습니다. 이것은 광부, 공장 노동자, 소장농,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나이든 어르신들을 먹여 살린 아침 식사였습니다. 테네시와 켄터키 전역의 식당 메뉴판에는 여전히 이 메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정집 주방에서는 매년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톱 6, 토스트에 얹은 코티지 치즈, 1950년대에 이르러 코티지 치즈는 예산이 빠듯한 미국 노인들이 선택하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작은 팩 하나에 약 19센트였고 3번의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토스트 한 조각에 차가운 코티지 치즈를 두껍게 펴 바르고 소금과 후추를 약간 뿌린 뒤 커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먹곤 했습니다. 따뜻하고 바삭한 토스트와 차갑고 부드러운 치즈의 대비는 거의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은 노화하는 뼈와 근육에 정확히 필요한 영양소였습니다. 이 모든 아침 식사는 요리나 설거지할 필요 없이 2분도 채 걸리지 않아 완성되었습니다. 토스트에 얹은 코티지 치즈는 1950년대 후반 카운티 농업지도소에서 발행한 수십 권의 노인 영양 가이드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가격은 3배나 비싸면서도 의미 있게 더 나은 점은 없는 요구르트로 대체되었습니다. 터피보, 구운 사과와 비스킷, 얇게 썬 사과를 버터 한 숟가락, 흑설탕 약간, 시나몬 가루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사과 조각이 끈적하고 향긋한 콩포트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조리했습니다. 반으로 가른 비스킷 위에 뜨겁게 얹어 먹는 이 아침 식사는 아침 6시에 먹는 애플파이 같은 맛이 났습니다.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가을 내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요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55년에는 가게에서 사과를 사는 어르신조차도 1파운드에 단 10센트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비스킷은 몇 페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전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지만 마치 축제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남부 오하이오의 어르신들은 10월에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이것을 만들었고 더 이상 스스로 요리할 수 없게 된 지 한참 후에도 시나몬과 버터의 향기를 기억했습니다. 톱3, 흑설탕과 건포도를 곁들인 오트밀. 이것은 켄터키주의 한 과부가 9년 동안 매일 먹었던 아침 식사였습니다. 납작하게 누른 귀리 롤드 오츠별코를 우유와 물에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10분간 끓였습니다. 여기에 흑설탕 한 숟가락을 넣고 저었습니다. 마지막 2분 동안 건포도 한 줌을 넣어 부드럽고 통통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버터 한 조각을 얹으면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귀리는 1파운드에 12센트였습니다. 건포도는 3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작은 상자 하나에 약 25센트였습니다. 흑설탕은 항상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 그릇의 가격은 10%도 차에 되지 않았지만 섬유질,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철분, 그리고 상자에 든 그 어떤 시리얼도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한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과부의 주치의는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들보다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9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아침에도 주방 조리대 위에는 차갑게 식은 오트밀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톱샘, 빵 조각을 넣은 핫초콜릿 뉴욕과 보스턴의 이민자 가정 주방에서 이것은 아이들의 아침 식사였고 훗날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가 되었습니다. 코코아 가루, 설탕, 우유로 만든 핫초콜릿 머그잔에 하루 지난 빵을 큼직하게 찢어 넣고 부드럽게 처질 때까지 푹 적셨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빵은 초콜릿을 흡수했습니다. 초콜릿은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그릇은 추운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일종의 담요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어르신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는 어르신도 달콤하고 부드러워 끝까지 다 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약 5센트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어린 시절에 가장 안전했던 순간과 같은 맛이 났습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출신의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릇에 담긴 음식은 같았습니다. 톱2, 핀토빈과 콘브레드 아침 식사 에팔레치아 지역에서 전날 밤에 먹고 남은 핀토빈, 강낭콩의 일종은 단순한 저녁 식사에 남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뒷면 화구에서 핀토빈 한 그릇을 두고 차가운 콘브레드를 뜨거운 콩 속에 부셔 넣은 뒤 차가운 버터밀크 한 잔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드셨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철분을 제공했습니다. 콘브레드는 탄수화물을 제공했습니다. 버터밀크는 칼슘과 함께 커피보다 사람을 더 잘 깨워주는 톡 쏘는 신맛을 제공했습니다. 콩은 이미 저녁 식사 때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아침 식사는 돈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콘브레드도 콩과 함께 구워둔 것이었습니다. 버터밀크는 한 잔에 몇 센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탄광 광부들은 지하로 들어가기 전 새벽 5시에 이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 광부들이 노인이 된 40년 후에도 한때 5아이를 먹여 살렸던 바로 그 식탁에 홀로 앉아 아침 요리 와비시에 여전히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토프윌, 커피와 비스킷. 결국 미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는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난로 위에서 진하고 까맣게 끓여낸 커피 한 잔, 어제 만들어 차갑거나 오늘 아침에 만들어 따뜻한 비스킷 하나를 반으로 갈라 버터를 얇게 펴 바르거나 베이컨 기름을 살짝 바른 것. 그것이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비용은 10센트도 차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 있을 필요도 치울 것도 거의 없었으며 또 한 번의 뒤척인 밤을 보낸 후 쑤시는 몸에 무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이 목록에 있는 그 어떤 식사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아침 식탁에 올랐습니다. 과부들도 먹었고 호라비들도 먹었습니다. 은퇴한 농부, 은퇴한 교사, 은퇴한 공장 노동자 등 은퇴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비스킷은 허기를 달래줄 만큼의 포만감을 주었습니다. 커피는 하루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 아침 식사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60년 동안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 오며 무엇이 충분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조용한 능숙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중 하나를 골라 만들어 보세요. 밀크 토스트, 감자튀김 또는 핀토빈과 콘브레드를 만들어 보세요. 소파가 아닌 주방 식탁에 앉으세요. 커피를 따르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 아침 식사들은 결코 가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며 해가 뜨는 조용한 주방에서 존엄하게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해 볼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할머니도 커피 수프를 만드셨는지, 할아버지가
크래커 위에 정어리를 얹어 드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 식사라도 소박하게, 저렴하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들면 여전히 하루 중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복력과 소박한 삶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소박한 식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잊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살찌워 봅시다. 우리의 다음 추억의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